안녕하세요, 신병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그동안 뭐 하느라고 최신 판례 강의 찍느라고 그랬죠. 아무튼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또 시험 전에 이제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시험장에서 한 편,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이전 편에서 두 가지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험 보기 이전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제 경험에 이제 비춘 거죠. 자, 첫 번째, 자 시험장에 가기 전에 시험 잘 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어, 시험장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험장 이미지 트레이닝 하기. 그래서 내가 아직 시험을 안 보는데 보통 한 100일 전? 물론 이제 1년 전에 해도 되는데 보통 100일 전 정도부터 이제 좀 시험이 다가온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을 갔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먼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보통 막 떨잖아요.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떤단 말이야. 설레진 않지. 설레지 않고 시험 망칠까봐 막 두렵고 막 걱정되고 막 무섭고 막 이러잖아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실력자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예방 주사를 먼저 맞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떨리는 거, 떠는 거, 겁먹는 거 이거를 먼저 상상을 해서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차츰차츰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하시길 바라고. 저도 그 변호사 시험 볼 때 변시가 원래 법조율 시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율 시험이 아마 8월인가? 변시는 1월이고. 근데 법조윤리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냥 패스 오 페일처럼 쉬운 시험인데 거기 갔는데도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어떡지? 아씨, 자, 됐다 이러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변호사 시험 실제 시험 볼 때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그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떨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번 시험장을 한번 갔다 왔더니 변호사 시험장에서는 절대 떨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 시험 보고 오는 차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독한 마음 먹고 절대 시험장 가서 떨지 않게 준비를 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독하게 준비했죠. 8월 달부터. 좀 늦었네. 근데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근데 그게 엄청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좀 힘든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편하게 시험 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건 미리 생각해서 평소 이제 수험 기간 할 때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00일 남았다라고 하면 어쨌든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예방주사 맞는 생각하고 준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공부가 꽤 잘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상황하고, 두 번째, 시험 상황과 비슷한 생활 패턴 만들기. 이거는 이제 보통 좀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시험이 보통 오전에는 다 시험 치니까 시험 시간에 오전 시간 중에는 어, 공부를 좀 하시고 졸지 말고 그다음에 오후에도 시험이 있다고 하면 오후까지 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거 그렇게 시험 시간하고 비슷하게 그런 시간에는 피곤해하지 않고 꼭 머리를 쓰고 시험 보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생활 패턴을 맞추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잠을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돼. 날 새서 공부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 뭐야 아침이나 오후에 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험이 조금 다가온다 생각하시면 저도 이제 밤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더라도 뭐다 낮에는 오전 오후에는 좀 깨어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밤늦게 공부하는 습관을 좀 바꿀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제 밤 공부를 하는 성격이라 이거 좀 힘들긴 했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죠? 시험장 가서 잠잘 거 아니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깨어있는 게 확실히 시험에는 도움이 된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세 번째, 그 충분한 생활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수면과 충분한 운동은 좀 아닌데 충분한 수면과 조금은 운동을 한다.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은데 시험 직전에 많이 못 하니까 그래서 수면과 운동 요거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을 너무 많이 줄이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되고요. 집중도 떨어지잖아요. 수업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너무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잠을 이제 줄이지 않으면 정신이 이제 더 맑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이제 공부의 그 양, 뭐 깨어있다고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뭐 핸드폰 보고 컴퓨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다른 짓 할 수도 있고 헛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고 깨어있을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거니까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하면 머리가 좀 멍해져요. 이거는 이제 운동을 원래 안 한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예. 원래 안 했으니까 원래 멍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많이는 못해서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예전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운동을 계속 하다가 운동을 안 하고 공부만 하잖아. 그러면 집중력이 엄청 많이 떨어진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 시험 볼 때 그 아까 8월 달 그 얘기했잖아. 8월 달부터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11월 달 이때쯤에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이제 하다가 이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한 2달 동안, 2~3달 동안 달리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12월 달 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되게 좋은 거야. 맑아. 정신이 맑아. 좋은데 몇 번 하다가 인대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접었는데 아무튼 그 며칠 운동을 몇 달 안 하다가 그 했던 며칠 땀을 흘리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건 뭐 그 뉴스에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하버드 학생들을 뭐 대상으로 뭐 미국에서 뭐 조사했는데 발바닥을 이렇게 튕기 하면서 땀을 흘리고 뭐 달리기 했던 학생들이 뭐 공부 학습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 연구 결과도. 그러니까 확실히 그 근력 운동보다는 공부할 때 집중력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매우 올라간다. 그래서 공부가 좀 너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답답할 때는 땀을 좀 흘리는 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버리는 것 같지만 효율성을 생각하면 얻는 게 더 많다. 그다음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에 운동하면 아무튼 그래서 운동 되게 괜찮은 방법이죠. 자, 네 번째 시험 당일 날 봐야 될 과목의 책 한 권 정도를 미리 정해 놓는다. 이게 보통 단권화라고 하는데 근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봐야 될 책이 여러 개였고 공부한 책이 여러 개였지만 시험 직전에는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책 한 권 정도 가능하고 과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권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보충되는 한 권 정도.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봐서 공부했지만 한두 권 정도로 뭘 볼 것인지 미리 좀 정해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이제 단권화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벼락치기처럼 공부를 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도.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를 하기 위해서 그게 공부를 너무 안 돼 있으면 벼락치기도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벼락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벼락치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직전에 그 한 권, 그 두 권, 시험 전에 그 전 과목 어떻게 한두 권으로 끝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정리하면서 단권화해서 양을 좀 줄여놓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험 전에 미리 정리할 과목하고 정리된 과목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할 과목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벼락치기 한다고 했는데 벼락치기도 이제 정도가 있잖아. 진짜 생 벼락치기 할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땅에 헤드 할 것이냐, 이건 조금 곤란하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과목이 워낙 여러 개니까. 근데 내가 정리를 아까 말한 단권화를 잘 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다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있는데 그 둘이 다 어쨌든 벼락치기잖아. 근데 진짜 벼락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리 정리가 잘 된 과목. 그래서 시험 공부의 최선은 뭐다? 벼락치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시험 보는 전 과목을 미리 다 정리를 잘 단권화를 잘 해놔서 마지막에 그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수험생이죠.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합격하는 거지. 전 과목을 미리 정리해서 마지막에 전 과목을 정리만 한다. 이런 벼락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합격권이다. 거의 뭐 수석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반면에 미리 정리된 과목이 하나도 없어. 전 과목을 막 다 벼락치기 해야 돼. 막 책도 막 봐야 되고,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시험 기간 내내 정신이 없어. 정신없이 지나가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거의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야? 이거는 그냥 내년 시험 봐야죠. 이거 불합격권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험을 볼 때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은 어떤 과목은 정리가 잘 돼 있고 어떤 과목은 정리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치킨처럼 이게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중요해. 내가 시험 전에 정리를 아주 잘해서 마지막에 빨리 정리할 과목,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전략 과목인데 이런 과목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과목, 조금 내가 부족한 과목 또 마지막에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과목을 구별을 해가지고 수험 기간 내내 전략 과목과 비전략 과목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합격하려면 하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전략 과목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전략 과목은 보통 고득점 하는 과목을 말하는데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고득점은 당연하고 진정한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고득점은 당연한 거고 그 고득점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있잖아. 그게 굉장히 짧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시험은 내가 안 봐서 모르겠고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부 양하고 시험 시간이 굉장히 많고 긴 걸로 가장 탑이거든요. 막 밤까지 시험 보니까. 근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득점은 당연한 거고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 내가 고득점 받아야 돼. 근데 그걸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하루도 많아. 왜냐면 하루 안에 시험을 한 두 과목, 세 과목, 종류도 뭐 시험 세 개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해. 전략 과목이라 하는 거는 고득점을 하는데 남들보다 점수를 잘 받는데 시간으로 끊어야 돼. 시간 1시간 정리 끝. 2시간 뭐 정리 끝. 2~3시간 정도면 인간적으로 괜찮다. 근데 저는 1시간 안쪽으로 어떤 과목을 정리하고 시험 직전에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 볼 수 있다면 그게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시간까지 줄이는 게 전략 과목이다. 그래서 그런 과목이 하나면 합격 가능하고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한 두세 과목 정도 되면 거의 붙는다고 봐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변호사 시험이고 마찬가지고 뭐 어떤 시험에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 권한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뭐 제 이야기 뭐 관심도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변호사 시험 때 변호사 시험이 법이 8개, 9개 보거든요. 근데 민법, 민소법, 상법 이게 정말 양이 많아요. 막 1000페이지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처음에는 뭐 한 달씩 걸리고 두 달씩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시험을 하루에 민법, 민소, 상법 이 양 많은 과목을 하루에 다 봐. 그래서 엄청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때 아까 그 8월 달 이후로 독한 마음 먹고 공부했을 때 민법은 어차피 그냥 알아서 보는 거고 임기응변으로 제가 민법 잘하지도 않고 너무 양이 많아서 그 과목을 마스터하는 거는 포기. 근데 민법을 제외하고 민소, 상법, 그 다음에 행정법, 형소법 이게 네 과목인데 민법, 상법은 양이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거든요. 제일. 그래서 엄청 양이 많은데 그 네 과목을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 시간 단위로 끌었다가 시험 직전에는 1시간? 1시간 안에 이 네 과목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분 단위로 끄는 거죠. 예. 놀랍지 않아요? 이 변호사 시험 공부 안 한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를 텐데 변호사 시험 공부했던 사람들 이게 엄청 놀랍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근데 이 객관식은 아니고 사례형 기준으로 중요한 쟁점이나 내용 다 암기해서 이제 써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다 쓸 정도로 암기를 했지.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이면 가장 양 많은 그런 네 과목들 다 끝났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4일 시험인데 마지막 날 시험 과목까지 준비가 다 돼 있었어. 그래서 엄청 편하게 시험 봤죠.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그 전략 과목을 만들어라. 시간을 최대 줄이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이런 과목을 한 2개 이상만 만들면 무조건 붙는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야? 근데 이게 시험 기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멘탈이잖아요. 근데 멘탈이잖아. 근데 멘탈은 따로 이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건 따로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험 기간 중에 시험을 잘 보는 법 미리 좀 생각하고 하면 시험 잘 보는 도움되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였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에 뭐 너무 당연한 말도 있고 알고 있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랐던 말도 있을 텐데 일단 시험 직전에 한번 들으시면 리마인드 되고 도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다 전략 과목을 만들고 독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볼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모두 잘 공부한 만큼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험장 편에서 만나요. 네, 안녕.